네, 저평가된 종목들을 찾아 중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보는 잠금 해제로 돌아왔습니다. FOMC 이후 그리고 25bp 금리 인하 이후 또 맞이하는 첫 거래일 이분과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특별한 날 함께하게 됐네요. 네. 먼저 AS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CK 나와 있고 이 종목은 6월 중반부에 봐주신 이후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 그래프, 특히나 최근 들어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1.61%가량 상승하면서 15만 1,400원 구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TCK 굉장히 잘 갔고 목표가는 일단 달성을 한 상황 속에 최고가 기준으로는 44%가량 되는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가져가 볼까요? 네, TCK를 비롯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에 대한 관심도를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TCK 같은 경우는 고순도 실리콘 카바이드 관련된 포커스 링이라는 부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웨이퍼 식각 공정에서 웨이퍼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전방 산업만 업황이 괜찮으면 상당히 수익을 크게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사로는 KNJ 같은 기업이 있는데요. 두 회사 다 지금 함께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아주 강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력 고객사가 램리서치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고 이 상황에서 사실 램리서치가 지금 시장 점유율 1위거든요. 식각업체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품 수요가 계속 늘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주 고객사인 램리서치가 지금 신제품을 통해서 TSMC 쪽으로도 이번에 장비를 납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TCK 같은 경우도 드디어 파운드리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또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낸드 업황도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도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성장,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늦게 지금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눈일목을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40% 이상의 수익권이실 텐데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가 12만 원이었는데요. 18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을 꼭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2만 원이었던 목표 주가 18만 원으로 상향해 주셨습니다. 이미 지금 목표가는 달성한 상황 속에서 한 번 더 욕심을 내보자라는 관점이니까요.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헤드라인 통해서 또 새로운 기회를 찾아볼 텐데요. 화면 통해서 함께 알아보시죠. 화장품을 넘어서 의료기계까지 뷰티 업계에서는 이러한 뷰티 쪽의 전략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살펴보니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 같은 대표적인 화장품 제조업체들도 모두 다 이렇게 뷰티 기기를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좀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제 제2의 화장품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게 뷰티 그리고 미용기기 이쪽으로 살펴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화장품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국내 미용 의료기기도 올해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죠.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고 또 나도 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종목들 중에 APR도 있고요. 파마리서치도 있고 미용 의료기기는 이미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로벌 리서치에서도 전 세계 미용 의료기기 시장 규모가 올해 한 40조 원이 넘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했을 때는 한 10% 이상대 증가한 수치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2034년도 기준으로는 시장 규모가 한 106조 원까지 급증할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두 자릿수 이상의 계속 매년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안에서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정받고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을 하고 있는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로도 관심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업별로 관세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관세가 계속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용 의료기 역시나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섹터는 아니다 보니까 일단 관세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종목별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쪽 시장 진출을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안에서도 태국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국 의존도를 좀 낮추면서 글로벌 지역으로 수출처를 좀 다변하고 있는 기업들을 조금 더 지켜보신다면 관세 충격에는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계약서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처와 계약을 했는데
관세가 만약에 올라갔을 경우에 관세에 대한 부담을 서로 나눠 갖거나 또는 관세를 판매처가 고객사가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약서를 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세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갖고 지금 관세를 대응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베팅하시는 게 아직은 남아있는 관세 충격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이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쪽을 고르는 게 어쨌든 안전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K뷰티 그리고 그 안에서 뷰티 기기, 의료 미용 기기 이쪽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할지 종목명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 사실 새로 보는 이름이 아니죠. 원택인데 원택은 사실 대표님께서 여러 번 또 강조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아니죠. 4월 구간에 4월 24일 원택을 봐주셨고 당시 최고가 기준으로 68%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목표가는 이미 달성을 했는데 최근에 좀 주가가 잘 가다가 많이 빠져서 재진입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두 가지 투자 포인트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고성장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원택 그때 강조해 주실 때 올리지오도 강조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네. 이제 그 리프팅이라든지 레이저 기기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된 기업이 얼마 없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강조해 주셨던 것 같거든요. 네, 대부분의 지금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이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든지 루트로닉 등등등 비올까지 프라이빗 에쿼티 쪽에서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사실상 상장을 이제 폐지를 하고 오히려 빠져나가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이 많지 않아서 선택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대다수 남아있는 기업들 자체가 워낙 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기술적으로 부담은 없다면 대부분 다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중에 4월 달에는 원택을 추천드렸고 뭐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아주 좋은 수익으로 한 66% 이상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지금 고강도 집속 초음파라든지 아니면 고주파 관련된 그리고 이 집속 고강도 초음파와 그다음에 고주파를 하이브리드한 제품까지도 만들고 있는 게 바로 원택이라는 기업인데 역시나 올리조라든지 올리조 X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해외 시장에서도 역시나 인지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수주가 계속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2분기 해외 매출 같은 경우는 한 50% 가까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 매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또한 2분기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 이상 고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직전 분기 실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해외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장비도 잘 팔리고 있고 장비로 인해서 나오는 소모품 매출까지도 굉장히 큰 수준으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성장 기대감도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지금 43%대를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수출처도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 수익성까지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국가에 이제는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글로벌적으로 다방면으로 다리를 뻗어나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가 많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프팅 기기뿐만 아니라 그에 딸려 나오는 소모품에서 가져올 수 있는 실적까지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바로 이제 항상 대표님께서 강조해주고 계신 관세 리스크입니다. 원택 같은 경우에도 좀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업인가 봐요? 네, 원택 같은 경우는 소개 드릴 때부터 관세와 전혀 무관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미국에 있는 판매처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원택 제품을 사갖고 가서 이 제품을 미국에다 파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와의 어떤 계약서 조항을 보면은 관세 전가 조항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관세가 혹시라도 올라가게 돼서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되면 이거를 판매처가 부담을 하겠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약서에 단적으로 표현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소개드리는 그 순간부터 계속 관세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되겠지만 이 종목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세에 대한 부담들은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뭐 신규 계약서 상에서는 아마도 관세가 좀 쉬어하는 뭐 그런 계약서가 나올 수 있겠지만 과거에 있었던 계약서들은 대부분 다 관세 전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관세 자유로운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세 무풍지대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원택이라는 점 강조를 해주셨고요. 이제 원택이 그동안 정말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이번에 좀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잡아봐도 괜찮을지,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은 것일지, 기대감의 영역과 지금 시점의 주가 그 사이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지난달에 이제 급락이 나와가지고 아마 보유를 좀 늦게 하신 분들, 신규 접근을 늦게 하신 분들은 굉장히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날이 사실 호실적을 발표했던 날인데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전부터 약간의 리스크가 뭐가 있었냐면 6월 말에 대량의 보유회수 물량이 해제됐던 것들이 있는데, 사실 해제되고 나서 빠진 게 아니라 한참 뒤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차익 매물이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경영권 매각에 대한 이슈가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회사는 최대 주주와 그다음에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치면은 한 52%가 좀 넘습니다. 다른 회사와는 달리 어떤 사모펀드 쪽에서 경영권을 인수하지 않고 오히려 경영자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분을. 근데 지금 오히려 주가가 좀 조정받고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인데 굳이 지금 매각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아직도 전고점만 보더라도 신규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고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오버형 이슈라든지 매각 이슈에 대한 부분보다는 회사의 펀더멘털을 믿고 주정 시에는 매수 전략으로 지금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오늘 오히려 재매수 전략으로 갖고 나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도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은 지난달에 빠지기 직전에 전고점까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1차 목표가는 13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9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3,000원으로 봐주신 거 맞죠? 13만 원이 아닌 13,000원. 네. 네, 13만 원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단기 고점이었던 13,000원 그리고 그 리스크 주의 구간은 9,000원으로 잡고 대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시죠. 다른 섹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신작 모멘텀을 안고서 조금씩 깨어나는 듯한 게임주. 그리고 게임 섹터 내에서는 이제 또 개별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관련해서는 또 어떤 점들을 좀 유의미하게 보셨을지 살펴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가 어제 조금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상당히 좀 수혜가 많이 됐던 종목군들인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면서 게임주도 수혜주로서 이제 부각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전일은 이제 넷마블이 급등이 좀 나왔었고요.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 나오고 있지만 다른 종목들로 좀 수급이 이동을 하면서 그래도 강보권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종목별로 최근에 이제 흐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NC소프트라든지 아니면 넷마블이라든지 데브시스터즈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역시나 신작 출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이온2가 11월 달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상당히 최근에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6월 28일 날 추천드리고 거의 한 30% 정도 지금 수익 구간에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도 역시나 쿠키런 브레이버스가 미국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고요. 4분기 때는 또 세븐나이츠 리버스가 오븐 스매시가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까지도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마블 같은 경우 어제 올랐던 종목인데 8월에 출시되던 벤피르가 일간 매출이 거의 30억을 넘어섰을 정도로 상당히 흥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도 신작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다. 다만 주가가 상대적으로 못 움직였던 뭐 펄어비스라든지 아니면은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신작이 오히려 지연되는 그런 악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는 오히려 바닥으로 가고 있거나 지금 쉬어가고 있는 구간인 것을 참고했을 때 신작 모멘텀과 신작 이후에 출시 이후에 흥행 여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캐시카우도 보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5개 종목을 실적을 한번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펄어비스와 크래프톤 대비했을 때 넷마블, 그다음에 NC소프트, 그다음에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작도 잘 나오고 흥행도 잘 되고 그다음에 이 실적까지도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챙겨봐야 되고요. 남은 하반기 동안 예정이 되어 있는 게임 이벤트들도 함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종목도 확인해 볼 텐데 오늘 또 NC소프트를 가져와 주셨고 NC소프트는 저희 10시 방송에서도 여러 번 다뤄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투자 포인트로 아이온2와 실적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를 주셨는데 두 가지 모두 다 엮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아이온2가 11월 달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일단 9월 11일 날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됐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가 일단은 경쟁작이 11월 달에
내리즈의 연운이라는 게 출시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싱글 플레이 중심의 게임이고요. 이 아이온2는 MMORPG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작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장기 실적 고성장이 기대가 되는데 3분기에는 아이온2 마케팅 비용이 일단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조금 부진할 수 있겠지만 이는 투자를 위한 어떻게 보면은 투자이기 때문에 기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이 더 본격적인 실적 고성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로 한번 더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년까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가격 밴드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23만 9,500원 구간에서 전고점, 그러니까 작년 한 24만 8천원 구간 근접해 있는데요. 목표 주가 어떻게 설정해 볼까요? 네, 목표 주가는요. 27만 원으로 설정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21만 5천 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목표 주가 27만 원 구간까지 올려주셨다는 점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박철순 대표님과는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